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우리가 어릴 때 왼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숟가락, 젓가락질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하지마! 이렇게 하면서 손등을 탁 치셨어요. 그래서 맞다! 오른손으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른손을 쓰는 것을 습관화하고 올바른 손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해결할 겁니다. 왼손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쓰지 말아야 되는 손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 왼손은 어떠한 숨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왼손의 비애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알아보고 그리고 관련된 표현도 영어로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영상 보고 바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왼손잡이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요 근래에 들어서는 오히려 왼손을 많이 사용을 하면 창의력도 길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양손잡이에 대해서 뭔가 우와 신기하다 이런 시각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옛날에 영상에 나왔던 그런 시대에는 왼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왼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 보다는 왼손잡이세요? 라고 한번 묻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하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왼손으로 쓰는 거를 보면은 하는 말이 당신 왼손잡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렇게 빨간 색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설문조사의 한 결과인데 굉장히 절반 이상 거의 4분의 3 정도 되는 그런 그 포지션 자체가 사람들이 왼손잡이세요? 라고 되물어보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왼손잡이에 대해서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특이하다, 이상하다는 하지만 생소하네요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사람들이 왼손잡이를 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외국에서 나가보면은 의외로 왼손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요 근래에는 저도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꼈지만 왼손잡이가 우리나라에는 외국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보면은 왼손잡이도 학교에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왼손잡이세요? 라고 되묻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아마도 왼손잡이는 그렇게 오른손잡이보다는 흔하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왼손으로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보면은 특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이 자꾸 치잖아요. 옆에 사람이 오른손잡이면 내가 왼손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내용의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잡이들은 불편함 속에 살았다라는 문장을 먼저 함께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왼손잡이들은 우리 왼손잡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left-handers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left-hander. 그래서 left hand인데 거기에다가 er을 붙여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왼손잡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사람 명사로 바꾼 겁니다. 저희 자막에는요. 왼손잡이의라고 하면서 형용사로 사용이 될 때 left-handed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왼손잡이들은 살았다. 어디에 산 거예요? 불편함 속에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편한 거는 comfort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편함은 저희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discomfort, discomfort, discomfort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단어 앞에 접두사로 dis가 붙은 거예요. 그럼 접두사로 dis가 붙으면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함은 discomfort로 만들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같이 큰 소리를 이제 읽어보기 시작. Left-handed people lived in discomfort. Left-handed people lived in discomfor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큰 소리로 읽는 시간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큰 소리로 읽는 시간, 자신감 있게 지금 우리가 함께 수업하는 한 시간만큼은 정말로 영어로 많이 말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도 드리고요. 가끔씩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대화하는 시간도 제가 이제 마련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는 시간에 꼭 따라 읽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1시간씩이라도 영어로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읽으면 영어 실력 향상은 두말하면 입 아파요.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소리로 읽는 시간은 같이 꼭 큰 소리로 읽어봐요. left-handed, 저희가 아까 left-hander 이라고 할 때는 왼손잡이라는 보통의 왼손잡이의 명사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막에도 보셨겠지만 left-handed 이라고 나오는 것은 왼손잡이의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왼손잡이의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명사인 people을 어떤 people인지 말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얘는 형용사니까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줘서
왼손잡이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왼손잡이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고 left-handers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둘 다 왼손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편함 속에 살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lived in discomfor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손잡이 사람들은 불편함 속에 살았잖아요. 왼손잡이들은 아직까지도 불편함 속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불편함 속에 살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불편함 속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여기서 여전히가 들어가면은 어떤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명사예요?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라고 했을 때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글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명사화 되는지 형용사화 되는지를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여전히라는 의미로 still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나신다면은 정말 큰 발전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 왼손잡이들은 여전히 불편함 속에 살아간다라는 내용 같이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잡이들은 여전히 살아간다. 어디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함 속에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왼손잡이들은 좀 전에 봤던 표현 그대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전히라는 의미는 still 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살아간다는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live 라는 단어로서 표현할 거고요. 불편함 속에는 discomfort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완성시킬 거예요. 같이 먼저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Left-handed people are still living in discomfort. 한 번 더. Left-handed people are still living in discomfor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손잡이들은 여전히 불편함 속에 살아간다 라는 의미까지 저희가 완성해봤습니다. 두 문장 만들었으니까 우리 함께 다시 복습하는 시간 가져야 되는 거겠죠?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기 시작! Left-handed people lived in discomfort. Unfortunately, they are still living in discomfort. 한 번 더. Left-handed people lived in discomfort. Unfortunately, they are still living in discomfort. 여러분들 스스로.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이 문장 딱 보고 여러분들 뭔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좀 전에는 이런 unfortunately 같은 단어가 없었는데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서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저희가 두 문장을 엮을 때 조금 자연스럽게 엮일 수 있도록 그들은 과거에는 불편함 속에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여전히 그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left-handed people를 의미하는 거겠죠? 아직까지도 불편함 속에 살아간다 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문장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왼손잡이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영상을 통해서 왼손잡이들은 언제부터 불편함 속에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왼쪽 가슴에 위치되어져 있죠.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왼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이 거의 다 공격을 하고 남을 이렇게 무찌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수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딱 직감적으로 봤을 때 공격하는 오른손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른손이 하는 역할이 좀 더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저희 같이 한번 영어로 바꿔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심장은 우리가 a heart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심장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왼쪽에 위치되어져 있죠? Located at the left side of our chest. Located at the left side of our chest. Located, 위치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냐면은 우리 가슴의 왼쪽에 위치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도 왼쪽으로 이렇게 가슴 심장 위에 손을 얹는 거죠. 저 어릴 때 왜 여기다 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 정도로 내가 이제 나라에 굉장히 충성하겠다라는 의미로서 그런 거를 하는 왼손으로 이렇게 왼쪽 가슴에 손을 얹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다면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왼손과 오른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영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에는 방패를 쥐고 있고 오른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거죠.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왼쪽 가슴에는 방패를 쥐면서 나를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이제 남의 심장, 상대방의 심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 칼을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 기니까 우리 의미 조금씩 간략하게 만들면서 하나씩 문장 완성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방패를 들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들었다, 방패를. 방패는요, 여러분, shield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패는 영어로 shield. 그래서 우리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잖아요. 야, 실드 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그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shield는 이렇게 방패를 치고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이제 방패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보호한다라는 의미로서 실드 친다 라는 의미를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shield는 방패로서 shield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방패를 들었다라는 거죠. 어디로? 왼손으로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장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기. 시작. We held the shield with our left hands. We held the shield with our left hand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들었다. 방패를 우리의 왼손으로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왼손으로 방패를 들은 거죠. 그럼 방패를 든 이유는 왜 들은 거예요? 방패는요, 왼쪽 가슴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we held a shield with our left hands.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 to protect가 나오는 거겠죠.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왼쪽 가슴에 있는 심장, 좀 전에 배웠죠. A heart located at the left side of our heart, the chest라고 나와 있잖아요. A heart located at the left side of our chest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 위치되어진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표현도 heart 단어 배우면서 같이 완성시켰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기. 시작! We held the shield with our left hands to protect our heart located at the left side of our chest. One more time. We held the shield with our left hands to protect our heart located at the left side of our ches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확실하게 문장 알았고요. 뭐 하기 위해서 들은 건데? 라는 left hands가 어떤 일을 하는지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무엇을? 우리의 심장을, 그리고 이 심장은 어떤 심장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치되어져 있는 심장인데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는데? 라고 더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고 싶은 거죠. At the left side of our chest.
우리의 심장의 왼쪽에 위치되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장이 위치되어진 거니까 여기다가 PP 형태로서 분사구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어떤 심장인지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왜 왼손으로 방패를 드는지 알았어요. 이번에는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심장을 공격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상대의 심장을 공격하기 위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들었다, held가 되는 거겠죠? 무기를 들었다. 무기는요, 여러분들 영어로 weapon 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weapon. 그래서 왜 핵무기라는 의미가 많이 등장할 때 신문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nuclear weap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weapon은 바로 무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었대요. 무기를 공격하기 위해 들었는데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의 심장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대의,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상대의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대는 영어로 counterpart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의 심장이니까 여기서도 소유격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문장 먼저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기 시작. We held a weapon to attack counterpart's heart. 한 번 더. We held a weapon to attack counterpart's hear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들었다. 무기를 들었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To attack 이라는 거예요. 무기를 든 것에 대한 이유가 공격하기 위해서 들은 거죠. 누구를 공격하는데? 라고 봤더니 상대의 심장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상대는 복수이기 때문에 counterparts 하고 apostrophe s가 뒷부분에 복수형으로 붙는 거고요. 그 apostrophe가 붙은 다음에 그 s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앞에 이미 복수형으로 여기 설명해 줬기 때문에 s를 생략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복수형의 상대방들의 심장을 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무슨 손으로 상대의 심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었나요? 라고 봤더니 오른손으로 그런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우리는 we held 뭐를 들었죠? A weapon to attack 누구의? counterpart's hear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른손으로 라는 영어 노랑 색깔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큰 소리로 읽어보기 시작. With their right hands, we held a weapon to attack counterpart's hearts. One more time. With our right hands, we held a weapon to attack counterpart's heart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왼손과 오른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we라는 말 대신에 만약 오른손잡이는 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그냥 right-handers 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고요. right-handed people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은 상대방의 심장을 공격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무기를 들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또 비슷한 의미를 전달시킬 수 있으니까 괜찮고요. 우리는 지금 왼손과 오른손을 비교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는 이라는 의미로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With their right hands, 우리의 오른손으로는 이라는 의미로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해서 같이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문장 만들어 본 거 복습하는 시간 가져야 되는 거겠죠? 큰 소리로 여러분들 또박또박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We held a shield with our left hands to protect our heart located at the left side of our chest. With our right hands, we held a weapon to attack counterparts' hearts. 여러분들 스스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들의 정의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오른손이 힘이 셌던 사람들은 공격도 잘할 거고, 그렇게 공격을 잘하면 점점 더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럼 이때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왼손과 오른손의 정의가 붙여지기 시작했대요. 과연 어떤 정의가 붙여졌는지 우리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